반갑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디스크가 너무 좀 심하네요.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전에 한번 좀 충격으로 좀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재활을 좀 이제 오랫동안 좀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이번 주는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월요일이니까 좀 다가온 것도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오늘 좀 엄청 길게는 안 할 건데 핵심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날 새벽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벽에 이제 CME가 만기되기 전에 미국장 끝나기 전에 비트코인을 다시 올렸던 걸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CME가 장이 닫혔을 때 변동이 엄청 크게는 웬만하면 없거든요. 웬만하면 없는데 이 구간 때 갭을 형성을 해가지고 주말에도 엄청 막 10% 15%씩 덤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열어뒀던 건 부처님 오신 날 빔도 있으니 빔들도 막 다들 이제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 전에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확히 때마침 이제 이 구간까지 떨어뜨렸으니까 6만 달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면 분명한 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덤핑을 해가지고 갭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더라도 그대로 뭔가 좀 이제 탄력 있게 이때부터 덤핑을 했어도 충분히 예쁜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일단 지났다라는 거. 지나고서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봤어요. 어쨌든 월요일 날 오히려 CME 만기 그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6만 달러 선에서 이렇게 6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진짜 방향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애매한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을 좀 띄워서 올린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이슈들 때문에 올랐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비트 잠깐 올렸거든요. 2, 3% 잠깐 올렸는데 청산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쇼 청산 물량이 한 2, 3% 올렸는데 몇백억이 넘어요. 롱 청산 물량 대비해가지고 쇼 청산이 굉장히 2, 3% 잠깐 올렸는데 이렇게 쇼 청산이 많다는 건 시장에서 일단 고래들도 마찬가지고 숏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많이들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완전 몰빵식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60억, 70억치를 숏을 이제 고배율로 20배 레버리지 이렇게 잡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지금이 어쨌든 잠깐 올렸는데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안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다시 폭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움직임은 지금부터는 정말 진짜들의 그런 시장이에요. 진짜 트레이더들의 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움직임은 숏 청산, 롱 청산을 위해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알트코인들이 많이들 물려 계시고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알트코인 2차 시즌이 이제 시작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오직 그냥 쇼 청산을 위한 쇼 커버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희망들을 더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쇼 청산을 거의 몇 천억치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덤핑을 할 거면 지금 손익비를 만약에 따졌을 때 쇼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정말 위아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생각들을 하실 때 이 정도까지 가면은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들을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버리셔야 될 겁니다. 정말 인위적으로 쇼 청산만을 위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은 어쨌든 세력들은 다 정리들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리들을 하고서 남아있는 테더 USDT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세력들이 그거 가지고 선물해서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은 이미 다 정리들을 했을 겁니다. 이미. 현물은 다 정리들을 했을 것이고 숏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미체결 빠진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냥 바로바로 반응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테더에 이제 도미넌스가 빠질 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테더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게 테더를 가지고 달러로 현금화를 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떤 거를 샀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일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모든 움직임은 이거 잠깐 움직였는데 숏 청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냥 숏 청산을 위한 아니면 롱 청산을 위한 정말 이번 주는 청산 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세력들이 먹음직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락업 해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스타크 코인은 이제 1,000억 원대가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되고 뭐 사이버 커넥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보부터 시작해서 아비트럼 1,000억 원대 1조 이거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이프 뭐 300억대, 이뮤터블 X 뭐 700억대, 랜더는 뭐 시총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아발란체도 거의 5천억째, 피스 네트워크는 거의 1조가 넘게 풀려요. 그러니까 5월 달은 락업 해제가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5월 초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이면 이것들이 다 풀려요. 그러면 이 물량들 풀리는 거 누가 가지죠? 어쨌든 VC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지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들이 만약에 어차피 던질 거면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어차피 던질 거예요. 이틀 뒤면 이제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베스팅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던진다는 그런 건 없을 텐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미리 쇼트를 모았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 물량들을 받쳐줄 만한 그런 좀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올려버리면 알트코인 시즌2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이제 착각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락업 해제가 되는 알트코인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비트 이더를 남은 이제 테더로 가지고 어차피 숏을 청산을 시킬 거 어차피 덤핑할 거면 숏 다 죽여버리고 한번 가버리자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이거 알트코인 시즌2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숨겨진 거는 이렇게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을 조금 더 완화된 조건에서 팔 수가 있겠죠. 뭐 1,000억 원어치 파는 거 1,500억 원어치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더 비트 그 정도로 매수 심리 좀 완화를 시켜주면 대신에 그게 다 페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비트 이더만 움직이더라도 이것들은 뭐 추세 전환에 대한 반등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오직 그냥 숏 청산을 위한 숏 커버링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좀 이제 분위기들이 흘러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짜고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좀 확신을 가지기에는 힘든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려면 국내장에서 그런 희망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준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이 1000% 이상 상승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꿀 만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짜리가 하나가 나와버린다? 그런 거면 이제 순환 펌핑 기대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이제 불장 지금 2, 3월 달에 1억 가기 전에 미리들 만들어 놨어요. 뭐 가스나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불장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냈다라는 건 쉽게 안 떠먹여 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굳이 따지면 비트 이더 뭐 굳이 하나 추가를 하면 뭐 솔라나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알트코인 장들이 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지금 국내 투자자들 한 80% 90%가 비트 이더 솔라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웬만하면 3월 달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 알트코인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스택스라든지 뭐 신흥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스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죠. 얘네들이 지금 뭐 반등에 대한 이런 것들 더 그냥 희망 고문만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만. 그래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그래도 그나마 뭐 변동성에 대한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난이도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한 제가 볼 때 이번 주는 거의 밤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난이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다.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숏 청산이 많다 보니까 숏 죽이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숏 죽이는 이 청산 물량만 먹는 게 아니고 락업 해제되는 알트코인들을
더더욱 이제 비싸게 팔면서 매수 심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일주일이면 다 풀리니까, 뭐 이틀 뒤에 풀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이면 다 풀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폭락하는 그 직전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 비트이더가 움직인다고 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생각이 이제 2차 사이클이 드디어 가나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오히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믿길 수가 있다.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들을 더더욱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이 사이클이 충분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락업 해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민코인 시장은 어떨까? 민코인 시장.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나가 나오긴 했거든요. 민코인은 아닌데 이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임스탑 주식들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게임스탑. 밈코인이 있기 전에 20년도, 21년도에 게임스탑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들이 됐었냐면 얘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올랐죠. 얘가 복귀해서 이 사람이 복귀해서 오른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게임스탑이라는 사건 자체가 나온 게 뭐냐면 어쨌든 취지가 우리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매일같이 당해서 우리가 샀던 가격들이 계속 덤핑을 했다. 우리 바이앤홀드 하자 해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이제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굉장히 많이 한 주식이 게임스탑에서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한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뭐 레딧부터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배츠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트위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게임스탑 우리 바이앤홀드 하자, 우리 공매도 죽여버리자, 기관들 우리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자 해가지고 실제로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금들도 이제 실제로 개입들이 됐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4달러일 때부터 그걸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보석들을 찾은 재능러일 수도 있고 선봉장 역할을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덕분에 떡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4달러에 해가지고 몇십억 이상을 벌었겠죠. 정말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21년도에 어쨌든 떠났습니다. 불장 끝나기 전에 그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이때 6월 19일에 마지막으로 고양이 이런 것들을 올리고 나서 하필이면 고양이네요. 올해 진짜 고양이 좀 대세가 될 것 같죠. 고양이 그거를 올리고 나서 3년 만에 복귀를 했다. 3년 만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거 도달된 거 보이시죠? 830만 명.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게임스탑이 몇백 달러 가기 전에 3, 4달러일 때부터 외쳤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거 밈 주식이 올까? 밈 코인이 올까? 그런 것들 좀 기대감들을 좀 이제 실어 넣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GCR이라는 사람 이거 역정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GC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1년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외쳤던 게 4월 14일에 결국에는 홀드하라, 현물 홀드하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 14일?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그냥 기본이고 더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GCR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 메인 트위터에다가 고정을 했잖아요. 도달된 게 몇 명이죠? 1000밀리언. 10밀리언. 그러면 1000만 명 정도한테 도달이 됐고 실제로 GCR만 믿고서 홀드한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뭐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긴 한데 그만큼 영향력을 줬던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웃긴 게 로어링 키티 이 트위터에다가 민코인들을 홍보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많더라고요. 보이시죠? 민코인들 다들 올려요. 아니 밈 주식 그 게임스탑으로 그렇게 했던 앤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좀 이제 GCR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그 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그 숏으로 돈을 번 사람인데 오히려 알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알트코인 사가지고 좀 이제 존버들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좀 이상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어링 키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스탑 밈 주식으로 떡상을 했던 사람인데 댓글들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이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들 하는 게
민코인도 똑같이 올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민코인으로 대박 났던 사람도 아니고 밈 주식으로, 물론 이제 갑자기 이 로어링 키티가 갑자기 뭐 이제 민코인 언급하면서 가즈아 해버리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GCR 같은 경우도 반대로 숏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것들을 해석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알트코인들 이제 존버해가지고 현물 존버하자로 해석을 해버리고, 루나 숏으로 돈 번 사람입니다. 공매도 하락했다가 베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밈 주식이에요. 밈 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게 뭐 긍정적인 건지 역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띄워준 인플루언서들이 그간에는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했고, 저만의 페페 아빠 소설, 이 사람들 어쨌든 다 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했으니까 역정보의 고점, 역정보의 그런 계정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합리적인 의심들을 열어두곤 있어요. 아, 그럴 거였으면 꾸준히 트위터를 했겠지.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식은. 근데 뭐 고양이 관련된, 고양이는 좀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부터 이거 고양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역정보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로어링 키트 이거 팔로우들 해두시고 뭐 민코인 관련된 언급들 하시는 거 한번 좀 체크들을 하시면서 알림 설정 해주시면 굉장히 트렌드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쪽에서는 이렇게 그 리플이라든지 리트윗이나 좋아요 같은 것들이 몇만 개씩 달리잖아요. 그 정도로 좀 사람들이 체크들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좀 뒤처지면 안 되겠죠. 이런 트렌드를 여기서들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로어링 키티가 복귀를 해가지고 게임스탑이 일단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조금 반등을 한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것도 있습니다. 로어링 키티 덕분에.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저는 사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민코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관련 그 이미 이더리움 덱스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메가 바이든이랑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민코인이랑, 아마 예전에도 2020년도에도 FTX에서 트럼프 코인, 바이든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락하고 싸운 그 이벤트처럼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 8, 9월 달 좀 지나고 10월 달, 11월 달 아니면 9월 달 이쯤부터 이더덱스 중에서도 이제 민코인들이 얘네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대선되기 전에 오히려 메인 알트들보다 이때부터 좀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돼가지고 7, 8월 달로 미뤄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은 좀 암흑기가 될 수도 있겠죠. 5월달에서 8월달 그 ETF 승인되기 전까지는 올해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냥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청산이 어디까지 되냐, 그 장난질을 어디까지 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숏 청산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알트코인 2차 랠리장을 위한 추세 전환보다도 오직 그냥 숏 청산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대비들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리들 뭐 롱치고 미리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선물 관점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선물 관점은 대응이 좀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아서 이게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저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왜 작성을 하냐면 이 상황들이 오기 전에 왔을 때 좀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대응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는 거죠. 예상들을 갑자기 막 이제 움직여 버리면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니까 무조건 추종하지 마시고, 제가 꼭 정답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제가 좀 하나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알트장에 대한 시그널보다 그냥 청산빔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빔이 나왔을 때 락업 해제가 이틀부터, 이제 빠르면 이틀부터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물량 정리를 알트장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를 완화시켜가지고 더더욱 이제 많은 물량들을 팔 수가 있다. 이것들이 만약에 몇백억 단위면 모르겠는데 조 단위 이상만 두 개거든요. 에보랑 이제
그 피스 네트워크 얘네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몇천 원씩 되다 보니까 아마 그 트릭으로 좀 이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는 두고 있어요. 열어는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동성이 다가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빔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그 되기 전에 변동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이고 내일 모레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좀 변동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